저 한국 아줌마가 관역이라도 볼 수 있을까? 잭 윌슨의 비웃음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수진의 걸레질하던 손이 멈췄고 18년간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썬더볼트 사격장. 오후 2시에 뜨거운 햇살이 금속 건물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몸을 낮춰 바닥에 떨어진 빈 탄피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45살의 그녀 어깨에는 18년의 세월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 미국 땅에서 그녀는 매일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민자로서 그녀가 배운 첫 번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저기 봐, 우리의 작은 한국 아줌마를 좀 보라고. 잭 윌슨의 목소리가 사격장을 가로질러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유리를 긁는 것처럼 수진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사장인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녀가 걸레 말고 더 위험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쉽네. 그의 말에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허리를 굽혀 계속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걸레를 꽉 쥐었지만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랜 연습으로 완성된 가면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권도나 하고 라면이나 끓이는 게 어울리지, 그렇지? 수진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이 울렸습니다.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칼날도 무뎌진다. 하지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얼마나 더 이스라린 모욕을 견뎌야 할까요? 이봐, 청소부. 잭이 손가락을 튕기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짜 총을 본 적 있어? 아니면 그냥 드라마에서만 봤나? 동료 중 한 명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잭, 그냥 그녀를 내버려 두게. 무슨 소리야? 난 여기서 교육적인 일을 하려는 거라고. 잭은 특별 제작된 진주 손잡이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무기는 그의 불을 과시하는 또 다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은 그 총의 균형이 맞지 않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화려함을 위해 기능성을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리 와봐,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할게. 내가 나를 한 라운드에서 이기면 50만 달러를 줄게. 50만 달러.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나 사라고. 사격장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껏 숨겨왔던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차분한 확신이었습니다. 잭의 동료 중 하나가 그 눈빛을 보고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아마도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은데, 잭. 그가 조심스럽게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잭은 이미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에 취해 그는 눈앞의 여성이 단지 청소부 이상의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농담이잖아. 어차피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아시아 여자들은 항상 조용히 고개만 숙이니까. 잭이 사격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어때? 50만 달러야. 모두 맞출 필요도 없어. 그냥 나를 이기기만 하면 돼. 수지는 천천히 청소용 천을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몸 전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수그러든 청소부가 아닌 장군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잭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작성해 주세요. 거기 있던 누구도 그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한국 전쟁 영웅의 딸이라는 것을,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총기의 균형과 정확도에 대해 배워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참을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잭이 계약서를 쓰는 동안 수지는 마음속으로 오늘이 단지 한 라운드의 사격 시합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전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기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먼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금빛 햇살이 내리쬐던 1978년 부산의 어느 가을날 12살의 수진은 아버지 이병철 중사가 연습하는 뒷마당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딸이 이런 남자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준점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비결은 호흡에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당 너머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동네 젊은이들에게 사격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들이쉬고 절반 내쉬고 그 순간에 발사하라. 한국 군인의 우수성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규율이다. 수진은 아버지의 모든 말, 모든 움직임, 총과 사람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만드는 모든 미세한 조정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담장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뒷마당에서 나뭇가지로 아버지의 동작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상상 속의 표적을 향해 그녀는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들이쉬고 절반 내쉬고. 수진아, 뭐하고 있니?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여전히 빈 콜라캔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냥 놀고 있었어요, 아빠.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병철 중사는 그녀의 손에서 나뭇가지를 빼앗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은 소녀들의 장난이 아니다. 남자들의 일이지. 어머니가 널 찾고 계시니 가서 부엌일을 도와드려라.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녀의 작은 심장을 꽉 채웠습니다. 왜 그녀는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한국에서는 소녀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없는 걸까요? 그날 밤 수진은 침대 밑에서 훔쳐들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재능을 물려받았어요, 병철 씨.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아이는 여자아이야. 아버지의 대답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다른 것을 배워야 해. 난 항상 내 발자취를 따를 아들을 원했지. 미국인들은 운이 좋아. 딸들이 어떤 길이든 선택할 수 있으니.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야. 우리에겐 전통이 있어. 수지는 베개를 꽉 껴안았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 전통, 음식, 문화를 모두. 하지만 왜 아버지처럼 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비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척하면서 그녀는 몰래 빠져나가 아버지의 연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밤에는 두꺼운 교과서의 무게로 총의 무게를 시뮬레이션하며 방에서 연습했습니다. 한 번은 야간 훈련을 마친 후 그녀는 어둠 속에서 표적을 향해 허공에 총을 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자세가 너무 느슨하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돌아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그냥. 그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중사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무언가 자부심일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고 곧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늦었다. 들어가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인정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아마도 지금까지도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수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가 딸이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16살이 된 수진의 삶은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미군 교관 임명은 한미 군사 협력 강화를 의미했지만 수진에게는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뒤로 한 채 낯선 땅으로의 강제 이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왜 다른 미국 소녀들처럼 굴지 않니?
어머니는 아침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수진이 교복 대신 청바지를 입고 친구들과 쇼핑몰에 가고 영어로 수다를 떨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수진은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부산의 좁은 골목길,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무엇보다 아버지의 연습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녀는 비록 숨어서였지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었습니다. 새 학교에서 수지는 이상한 아시아 소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규율적이며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영어를 정말 잘하네. 외국인 치고는. 한국에서는 정말 개고기를 먹어? 내 눈은 정말 이국적이다. 수지는 이런 질문들이 겉으로는 칭찬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너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잘 들리지 않게 속삭이는 말들은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에세이를 돌려주며 수진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양 놀라운 작품이에요. 하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미국적인 시각으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미국적 시각이 무엇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감정이, 심지어 글쓰기 방식조차 이곳에서는 이질적인 것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방과 후 수지는 주로 도서관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침묵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적응 압박, 학교에서의 소외감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쇼핑몰을 홀로 방황하던 중 한 전단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썬더볼트 사격장 마이너스 초보자 환영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공부 모임에 간다는 거짓말을 부모님께 하고 수지는 용돈을 모아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화약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이세요? 카운터에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수지는 거짓말했습니다. 비록 실제로 총을 쏴본 적은 없었지만 이론적으로는 수백 번도 더 연습했었습니다. 대여 권총의 무게가 손에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보여준 자세를 취했습니다. 들이쉬고 절반 내쉬고 첫 발이 표적의 중심에 가깝게 맞았습니다. 정말 처음이 맞나요? 노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마도 유전인가 봐요. 그날 이후 매주 토요일 수지는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녀의 억양이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확도만이 중요했습니다. 총성 소리와 화약 냄새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두 문화 사이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수지는 창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 매달린 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완전히 거부당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작은 도피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비밀의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난 후 45살의 수지는 다시 한번 그 어린 시절의 꿈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잭 윌슨이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사인해. 하지만 말해두는데 돈 잃고 창피당하는 건 내 책임이야. 수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수진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자 잭 윌슨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좋아, 이제 규칙을 정해보자. 간단하게 하지. 20m 거리에서 5발씩. 가장 높은 점수가 이기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사업가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조건이 명확하지 않네요. 어떤 방식으로 승부를 결정할 건가요? 잭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뭐가 복잡해?
그냥 총 쏘고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지. 한국 아줌마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지?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는 조건이 명확해야죠. 그녀의 완벽한 영어 발음에 몇몇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수진이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게 동료 중 한 명인 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잭,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이건 좀. 무슨 소리야? 잭이 소리쳤습니다. 난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어. 약속은 약속이지. 게다가 이건 교육적이야. 이 한국 여자에게 현실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사격장 관리자인 마크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직 해병대 출신으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윌슨 씨, 정말로 하실 건가요? 이 여성분은 여기서 18년간 일하셨는데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셨어요. 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청소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총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마크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크 씨. 오히려 제가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잭은 자신의 진주 손잡이 리볼버를 꺼내며 자랑했습니다. 이것 봐. 맞춤 제작품이야. 가격만 $50,000지. 너희 한국 사람들은 평생 벌어도 이런 총 하나 못 사겠지? 수지는 그 총을 관찰했습니다. 화려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주 손잡이는 미끄러지기 쉽고 장식을 위해 무게 중심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총이네요. 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격에서는 장식보다 기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잭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사격장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 부자 사업가 대한국 청소부의 사격 대결이라니. 잭은 갑자기 많은 시선을 받게 되자 더욱 거만해졌습니다. 그는 관중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구경거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진짜 미국인이 어떻게 총을 쏘는지 보여드리죠. 박수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18년간 쌓인 모든 굴욕과 무시, 차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쏜 탄피를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까지. 자, 이제 시작해볼까? 잭이 사격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지. 한국 아줌마부터 해봐. 수지는 천천히 사격대로 향했습니다. 마크가 그녀에게 사격장의 표준 권총을 건네주었습니다. 글록 17이에요. 익숙하실 겁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을 받아든 순간 수진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총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총을 감쌌고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잭은 벌써 승리를 확신하는 듯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따가 끝나면 저녁이나 먹으러 갈까? 돈도 벌었으니 내가 쏠게. 하지만 너무 쉬운 게 아니야? 차라리 핸디캡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농담하지 마. 저 여자가 표적이라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진정한 사격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조절하고 오직 표적에만 집중하라. 준비됐나? 마크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이제 그녀와 20m 앞의 표적만이 존재했습니다. 사격 시작.
마크의 신호와 함께 수진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8년간 숨겨온 그녀의 진정한 정체성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었습니다. 사격대에 선 수진의 마음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깊숙한 기억 속으로. 1981년 여름 15살의 수진이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인제군의 한 군부대를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후배 장교들에게 특별 강습을 하는 날이었고 어머니의 강권으로 수진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를 보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지만 수진은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방해하지 말고. 차 안에서 아버지가 신신당부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수진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과묵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부하들 앞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격술은 단순히 방아쇠를 당기는 기술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정신력이고 집중력이며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이다. 수진은 구석진 그늘에 앉아 아버지의 모든 동작을 관찰했습니다. 아버지는 M16 소총을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첫째 자세다. 발은 어깨 너비로 무게중심은 약간 앞으로. 둘째 그립이다. 총을 잡되 너무 세게 잡지 마라. 마치 새를 잡듯이 부드럽게. 셋째 호흡이다.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절반 내쉰 상태에서 멈춰라. 그 순간이 바로 발사 타이밍이다. 젊은 장교들이 하나하나 따라해 보았지만 아무도 아버지만큼 정확하게 쏘지는 못했습니다. 중사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습니까? 한소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배웠다.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총알로 적을 맞춰야 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으니까. 그때 수지는 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상처, 동료들을 잃은 아픔,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까지도. 전쟁에서 총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정확해야 하는 것이다. 점심시간에 수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저도 총 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배우고 싶어 하니? 그냥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긴 침묵 후에 말했습니다. 수진아, 총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리고 여자가 배울 것도 아니고.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더 평화로운 길을. 하지만 아빠, 전쟁에서 여자들도 싸웠잖아요. 독립군에도 여성들이 있었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시대였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고급 사격 기법을 시연하는 동안 수지는 몰래 빈 탄피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그 탄피들을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서 그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탄피를 가지고 아버지의 동작을 흉내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잡고 호흡을 조절하며 상상 속의 표적을 겨냥했습니다. 들이쉬고 절반 내쉬고 정지. 그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가 다시 부대에 갔을 때 수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정말로 저는 총을 배울 수 없나요? 저도 아빠처럼 정확하게 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이번에는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딸이 그런 걸 배워서 뭐하게?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상처받은 수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서관에서 사격술에 관한 책들을 빌려와 혼자 공부했습니다. 탄도학, 총기 구조, 조준법, 호흡법 등 이론적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책에서 본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반복 연습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가 미국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뿌리를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달라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내 꿈을 이해해 줄까? 하지만 미국에서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군 기지에서 한국군 연락관으로 일하느라 더욱 바빠졌고 수진과 대화할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이 흘렀습니다.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굴복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온 18년. 이수진 씨, 괜찮으세요? 마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사격대에서 몇 분째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글록 17이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고 20m 앞의 표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냥 잠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잭이 불쾌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쏴. 우리 바쁘다고. 수진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비록 내가 내게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보여줘라. 내가 정말로 내 딸인지를. 수진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18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몸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부터다. 그녀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를 취했습니다. 왼발을 반 걸음 앞으로, 무게 중심을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마치 수십 년 동안 이 자세를 취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데? 관중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자세 변화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춤거리는 청소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으며 온몸에서 집중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잭은 여전히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끝나면 스테이크 하우스 갈까? 오늘 내가 $50만 벌었으니까 내가 쏠게. 하지만 너무 쉬운 돈 아니야? 차라리 복권 사는 게 더 스릴 있겠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그 모든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는 이제 글록 17의 무게감, 20m 앞의 표적, 그리고 자신의 호흡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총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른손은 단단하게, 왼손은 부드럽게. 아버지가 말했듯이 새를 잡듯이. 사격 준비. 마크가 외쳤습니다. 사격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조준기를 표적에 맞췄습니다. 전면 조준기와 후면 조준기가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순간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흡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절반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세계에서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손의 떨림도 심장의 고동도 주변의 소리도.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어머! 관중 중 한 명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표적 확인을 위해 스코프를 들여다본 마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10점 링 안쪽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잭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운이군. 잭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초보자 행운이야. 다음엔 빗나갈 거야. 수진은 두 번째 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발을 통해 총의 반동을 익혔고 조준점을 보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호흡, 절반 토해내기 정지. 두 번째 총성. 또 10점입니다. 마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관중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여자 정말 청소부가 맞아? 뭔가 이상한데? 저런 자세는 어디서 배운 거지? 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 여자의 자세는 완전히 프로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매번 완벽한 자세, 완벽한 호흡, 완벽한 타이밍. 수진의 다섯 발이 모두 끝났을 때 사격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마크가 표적을 가져왔습니다. 5개의 구멍이 표적의 중앙에 놀라울 정도로 가깝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네요.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48점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지?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잭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주 손잡이 리볼버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화려한 장식들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가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청소부가 아니야. 분명히 다른 정체가 있을 거야. 수지는 총을 내려놓고 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윌슨 씨 차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잭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만만하게 자랑했을 진주 손잡이가 이제는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관중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더 이상 친근한 박수나 격려는 없었습니다. 대신 의심스러운 눈빛들 뿐이었습니다. 잭 괜찮아? 동료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사격대에 섰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을 쏘기 전 잭은 수진을 흘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었습니다. 18년간 억눌러온 모든 감정, 모든 꿈, 모든 존엄성을 되찾으려는 의지였습니다. 사격 시작. 마크가 외쳤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겨루고 있다는 것을. 잭 윌슨은 사격대에서 자신의 진주 손잡이 리볼버를 들어올렸습니다. 평소라면 이 순간을 즐겼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수진의 놀라운 실력을 본 후 그의 자신감은 크게 흔들렸지만 그래도 그는 15년간 사격을 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진정해, 잭. 저 여자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이 사격장 최고 회원 중 한 명이라고. 그는 자신만의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총을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클래식한 권총 사격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리우드 영화에서 배운 멋있는 자세였습니다. 실용성보다는 폼을 중시하는 자세였지만 그동안 충분히 연습해서 나름대로 정확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어. 잭이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없었습니다. 관중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완벽한 사격을 본 후라 그들의 기대치도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발사. 총성이 울리자 잭은 반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진주 손잡이가 예상보다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이 총을 쏘온 경험으로 표적에는 맞췄습니다. 9점. 마크가 외쳤습니다.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돼. 잭은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 발을 준비하면서 그는 수진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약점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발사.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8점. 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점수였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실력이 있네 하는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세 번째 발을 준비하면서 잭은 좀 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해. 저 한국 여자는 처음에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는 꾸준히 점수를 쌓아가고 있어. 그는 더욱 신중하게 조준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10점을 노렸습니다. 세 번째 발사. 10점. 마크의 외침에 제게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맞나? 그가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야. 관중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그에게 유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발을 준비하면서 잭은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윌슨 씨,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격은 정신력의 게임이니까요. 그 말에 잭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허영심을 정확히 지적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는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네 번째 발을 쐈습니다. 감정이 동요된 상태에서 쏜 탓에 조준이 흔들렸습니다. 7점. 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잘 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집중해 잭. 동료 중 한 명이 격려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발. 잭은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진의 말을 기억하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9점. 총 점수는 43점. 나쁘지 않은 점수였지만 수진의 48점에는 5점이나 뒤졌습니다. 사격에서 5점 차이는 상당한 격차였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와, 한국 아줌마가 이겼네. 믿을 수 없어. 청소부가 사업가를 이기다니. 저 여자. 정체가 뭐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이 더욱 흥분해서 화면을 확대해가며 찍었습니다. 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표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게 쐈는데 수진에게는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히 처음이라고 했잖아. 수진은 조용히 다가와서 잭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꽤 좋은 점수시네요, 윌슨 씨.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발은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네 번째 발에서 감정이 개입된 게 아쉽네요. 사격에서는 항상 차분함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 말에 잭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사격 과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문 교관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잭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수진이 미소 지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았죠. 그녀는 잠시 멈춤 후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제가 이겼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계약서에는 한 라운드에서 이기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잭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맞았습니다. 한 라운드만 이기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수진이 이미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끝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잠깐, 잭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이 총에 문제가 있어. 아니면 저 여자가 사전에 연습을 했던가. 마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윌슨 씨,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조건에서 사격했고 총기도 저희 사격장의 표준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수진 씨는 18년간 여기서 청소만 하셨지 사격 연습을 하신 적은 없어요. 관중들도 제게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실력 차이지 뭐. 인정하라고 졌으면 졌다고. 50만 달러 내놔야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게 동료들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약서는 명확했고 경기도 공정하게 치러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잭, 그냥 인정하고 돈 내자. 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하지만 잭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만 달러도 큰 돈이었지만 그보다도 한국인 청소부에게 진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운이었어. 진짜 실력을 보려면 더 어려운 조건에서 해야 해.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계약 조건상으로는 그녀가 이미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8년간 쌓인 모든 억울함과 무시를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원하시나요? 그 말에 관중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제게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거리를 늘리면 운의 요소가 줄어들고 진짜 실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m. 그가 외쳤습니다. 30m에서 해보자. 그리고 이번엔 내 총으로.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18년간 기다려온 사람의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죠. 이번에 제가 이기면 돈은 그대로 받고 추가로 이 사격장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과해 주세요.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요. 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0m라는 거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권총으로 30m는 상당히 어려운 거리였고 아무리 수진이 운이 좋다고 해도 그 거리에서는 경험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잭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면 어떻게 할 거야?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면 이 일을 모두 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만 하겠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크가 30m 거리에 새로운 표적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자신의 진주 손잡이 리볼버를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30m에서는 내가 유리해. 게다가 내 총이니까 더욱 좋지.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서서 30m 앞의 표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리는 그녀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흥미로웠습니다. 마침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모든 것이 걸린 승부가 될 것 같았습니다. 30m 거리에 표적이 설치되자 사격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중들도 더욱 진지해졌고 휴대폰을 든 손들도 더욱 안정되게 고정되었습니다. 30m는 권총 사격에서 상당히 어려운 거리였습니다. 프로 사격수들도 이 거리에서는 집중력을 잃으면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잭은 자신의 진주 손잡이 리볼버를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이 총은 특별 주문 제작품이라 일반 총과는 다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총이라면 수진이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수진은 총을 받아들며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무게 중심을 확인하고 그립의 감촉을 느끼며 조준기의 정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검사 과정을 보며 관중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 여자 정말 청소부 맞아? 저런 걸 어떻게 아는 거지? 흥미로운 총이네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주 손잡이 때문에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치우쳐 있고 장식용 각인으로 인해 표면이 매끄럽지 않네요. 하지만 총신은 고품질이고 조준기도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에 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총기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마크가 중간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30m 거리에서 각자 5발씩입니다. 동일한 총기를 사용하므로 더욱 공정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30m는 상당히 어려운 거리입니다. 프로 사격수들도 이 거리에서는 긴장하죠. 관중들 사이에서 배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사업가가 이길 거야. 거리가 늘어났으니까. 아니야, 저 한국 아줌마 뭔가 달라. 전문가 같아.
하지만 운도 한계가 있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수지는 총을 들어올리며 사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 위치, 무게 중심, 그립, 모든 것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이것만 해온 전문가의 자세였습니다. 저건 군대식 자세야. 관중 중 전직 군인이었던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군 스타일이지. 저런 자세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야.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m 앞의 표적이 그녀의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색이, 조명의 각도, 총기의 특성,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본이 더욱 중요하다. 자세, 호흡, 조준, 그리고 마음의 평정심.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거리든 두렵지 않다. 첫 번째 발사. 총성이 울린 후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스코프로 확인한 후 외쳤습니다. 10점. 정중앙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30m에서 첫 발부터 정중앙을 맞춘 것입니다. 제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저 여자는 진짜 전문가야. 하지만 아직 네 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실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발사. 수진의 자세는 첫 번째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로봇처럼 일정한 동작, 일정한 호흡, 일정한 타이밍. 10점. 마크의 목소리에 더 이상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사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매번 동일한 결과였습니다. 10점, 10점, 10점. 다섯 발 모두 50점 만점이었습니다. 30m 거리에서 권총으로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점수였습니다. 사격장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적을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 5개의 구멍이 표적 중앙에 손가락 2개 너비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술적인 그루핑이었습니다. 이건 프로 수준이 아니야. 전직 군인이었던 관중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올림픽 선수급이지. 아니, 그보다도 더 위에 있어. 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동일한 총으로 수진이 방금 기적 같은 사격을 해낸 것입니다. 더 이상 총기 탓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총을 내려놓고 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이병철 중사의 딸이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사격수를 배웠습니다. 물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지켜보고 혼자 연습했죠. 그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했고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신만큼은 잃지 않았어요. 정확성,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을요. 관중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에서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전체 사격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격 실력이 아닌 수진의 인생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잭은 자신의 총을 받아들며 사격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완벽한 사격을 본 후 그의 정신력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걸 이겨?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발사. 손의 떨림 때문에 조준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6점. 평소보다 훨씬 낮은 점수였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발사. 더욱 긴장한 잭은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5점. 이제 관중들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사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에 눌린 잭은 평소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점수는 28점. 수진과는 22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사격장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을 향한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격 경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잭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윌슨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조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에 대한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잭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완전히요.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었습니다. 50만 달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개 사과였습니다. 잭은 관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잭 윌슨은 관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쓰라림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잭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실수를 해왔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이수진 씨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발언들, 한국인들에 대한 편견 어린 말들, 그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잭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민자분들,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더욱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오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겸손에서 나오고 진정한 존경은 상대방의 배경이 아닌 인격으로 받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수진은 잠시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였는데 잭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잭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50만 달러를 지급하겠습니다. 그가 수표를 쓰는 동안 관중들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닌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문제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잭이 수표를 수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교훈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수진 씨. 수진은 수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50만 달러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존중이었으며 그녀의 존재 가치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윌슨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이민자들, 모든 서비스직 종사자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수진의 말에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더 큰 의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마크 존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수진 씨.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격장에서 사격 강사로 일하시는 것 어떨까요? 오늘 보여주신 실력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마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8년간 이곳을 성실하게 관리해 주셨고 오늘 보여주신 실력과 인품이라면 완벽한 강사가 되실 겁니다.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관중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수진 씨에게 배우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나도. 저희 회사 직원들도 팀 빌딩으로 수업받고 싶어요. 수지는 감격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다. 잭이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제가 또 다른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팀 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리더십과 집중력 훈련을 위해 사격 교육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전문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정기적으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에게 일을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윌슨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잭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교훈을 우리 직원들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다. 한국 아줌마의 역전. 승리. 편견을 깨트린 완벽한 사격.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저는 현지 신문 기자인데요.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개인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모든 이민자들과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숨겨진 명사수 18년 만의 꿈의 실현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격장이 점점 정리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수진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 했고 사격 교육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잭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정말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화를 내는 것보다는 증명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걸요. 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분노보다는 실력으로 보여주라고요. 잭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네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완벽하게 실천하셨고요. 해가 저물어가는 사격장에서 수지는 마지막으로 30m 앞의 표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완벽한 5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8년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사격 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5시 알람을 끄고 푹 잔 것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어젯밤 재기준 50만 달러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미시된 전화가 37통, 문자 메시지가 84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촬영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청소부의 기적 같은 사격 실력, 편견을 깨트린 숨겨진 명사수 50만 달러를 딴 이민자 여성의 감동.
스토리 같은 제목들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마시며 하나하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격 교육을 받고 싶다는 문의들, 인터뷰 요청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온 연락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수지는 평소처럼 썬더볼트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 도구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사격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한 중년 여성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저도 한국에서 이민 온 지 20년이 됐는데 어젯밤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혹시 제 딸도 사격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신감이 없어서 걱정이었거든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사격은 단순히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집중력을 기르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마크 존슨이 사무실에서 나와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두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홍보를 했을 텐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사격 기술만이 아니에요. 정신력,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오전 10시 수진의 첫 번째 공식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강생은 12명이었습니다. 어젯밤 영상을 본 사람들,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 그리고 몇 명의 호기심 많은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이곳에서 18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사격 강사가 되었죠.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10대 딸은 눈을 반짝이며 수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격은 기술이기 전에 정신력입니다.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총을 정확히 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자신의 장점과 약점, 두려움과 용기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죠. 그것이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기본 자세와 안전 수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각 수강생의 자세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개별적으로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지도 방식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과 자신만의 경험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김서연 양,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수진이 15살 한국계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총은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당신의 의지를 표적에 전달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서연이 자세를 고치자 확실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쏠 수 있어요? 저는 표적도 제대로 못 보겠어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래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표적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자신의 호흡부터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절반 내쉬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선명해질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잠시 쉬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침 뉴스에 나왔더구나.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와 편하게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잭 윌슨이 사격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복장이었고 표정도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보람있었어요. 윌슨 씨는 오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잭은 약간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다시 배우고 싶어서요. 어제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총 쏘는 방법은 알았지만 사격하는 방법은 몰랐다는 걸요. 수지는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 수업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와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잭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사격 기술만이 아니라 겸손함이니까요. 오후 4시 지역 신문사 기자가 약속대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젊은 히스패닉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 저는 휴스턴 크로니클의 마리아 로드리게스입니다. 어제의 놀라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수지는 기자와 사격장 한편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어제 그 순간 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떨렸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8년 동안 숨겨왔던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총을 든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마치 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죠. 아버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분이셨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전쟁에서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진정한 영웅이셨죠. 하지만 딸인 저에게는 총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되셨나요?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자세, 호흡법, 정신집중법까지. 그리고 혼자서 계속 연습했죠. 비록 실제 총은 쏠 수 없었지만 이론과 자세만큼은 완벽하게 익혔어요. 미국에 와서는 가끔 사격장에 가서 연습했고요. 어제의 승리가 개인적인 복수였나요?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었나요? 수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어요. 18년 동안 받은 무시와 차별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하지만 총을 든 순간 깨달았죠.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모든 이민자들, 특히 여성들이 겪는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기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은 여기서 사격 강사로 일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총 쏘는 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감과 정신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특히 우리 한국계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도 함께 가르치고 싶고요. 인터뷰가 끝난 후 수지는 사격장을 둘러보았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청소했던 이곳이 이제는 그녀가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각종 사격 기록판들 사이에 이제 그녀의 이름도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수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식료품점에 들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를 사서 함께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식료품점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 수진이, 뉴스에서 봤어.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을 참 빛내줬구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갈비는 서비스로 줄게. 우리 영웅한테서 돈 받을 수 없지. 집에 도착한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반복했고 수지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18년간의 외로움,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까지. 어머니,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이어받았다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18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꿈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사격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아버지 옆에 선 모습이었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휴스턴의 썬더볼트 사격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이수진 사격 아카데미라는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고 주차장은 수업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차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사격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진은 오전 9시부터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수강생들은 특별했습니다. 휴스턴 경찰청에서 파견된 신입 경찰관들과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한국계 가족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성의 수업은 수진만의 독특한 교육 철학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격은 국적이나 언어와 상관없습니다. 수진이 수강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확성과 집중력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국 분들과 미국 분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김서연은 이제 수진의 가장 우수한 제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받을 때는 표적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15살 소녀가 이제는 20m에서 40점 이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언제쯤 선생님처럼 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수업 후에 물었습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중요한 건 나처럼 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방식을 찾는 거야.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 방식을 만들었고, 너도 내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 방식을 만들면 돼. 그게 바로 전통이 이어지는 방법이지. 점심시간에 수진은 마크와 함께 사무실에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놀라워요. 마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석 달 만에 정규 수강생이 20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대기자 명단은 그보다 더 길고요. 이런 성장세는 제가 이 업계에서 20년 일하면서 처음 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마크 씨.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톰슨 경관이 말했는데 이곳에서 배운 집중력 훈련이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수진의 교육 방식은 단순한 사격 기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양의 정신수양법과 서양의 과학적 접근법을 조화시킨 독특한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호흡법, 명상, 집중력 훈련이 사격 기술과 함께 가르쳐졌고 이것이 수강생들에게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특별한 손님이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한국 영사관의 문화 담당관 박진우 씨였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선생님께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제안인지 들어보죠. 다음 달 한국 문화의 달 행사에서 특별 시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무예와 현대 사격수를 결합한 공연이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한국계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강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제안이네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학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계 아이들 말이에요. 이런 기회가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할 것 같거든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후 4시 잭 윌슨이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석 달 동안 꾸준히 수업을 받은 그의 실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잭, 오늘은 35m에 도전해 볼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준비된 것 같아요. 잭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거리를 이제는 도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히 사격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민자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잭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제 회사에서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특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어서요. 혹시 심사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잭,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물론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껴요. 저녁 6시 수지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사격장을 정리했습니다. 18년 동안 청소했던 이 공간을 이제는 교육자로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수강생들의 성과표를 보며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뉴스 봤니? 내가 한국 문화의 달 행사에 참여한다고 나왔던데. 네, 어머니. 영사관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다음 달 행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통 사격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활쏘기와 현대 권총 사격의 공통점을 찾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전통 무예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단순한 사격 기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정신문화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사격장에 나갔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혼자만의 연습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50m 거리에서 혼자 사격을 하며 그녀는 지난 석 달을 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에서 강사가 된 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자아의 발견이었고 꿈의 실현이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학생들이 찾아왔고 그들 각각이 자신만의 이유로 사격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어떤 이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또 어떤 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얻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수강생 중에는 새로운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 가족의 12살 딸 루시아였습니다. 아이는 영어도 서툴고 매우 내성적이었습니다. 안녕, 루시아. 수진이 스페인어로 인사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녀는 기초적인 스페인어도 배웠습니다. 처음이니까 무서워하지 마. 우리 모두 친구야. 루시아의 눈에서 놀라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인사받은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지는 각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도를 했습니다. 김서연에게는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잭에게는 정신적 집중력을, 루시아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이 수강생들을 모았습니다. 사격은 단순히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대화이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며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연습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